네, 최근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5%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는 채권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채권 투자를 해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채권을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개별 채권과 매우 유사한 만기 매칭형 ETF라는 상품이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권이라는 거는 제가 100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을 갚겠다고 종이에 써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100만 원을 갚겠다는 종이를 거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채권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채권에는 뭐 차용증, 어음, 예금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채권을 펀드 형식으로 담고 이 펀드 형식의 채권을 네, ETF처럼 거래를 해왔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ETF, 채권 ETF는 만기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채권 ETF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또는 1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시장 이자율이 한 2%라고 하면요. 매년 2%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네. 그런데 자, 이 채권이 가격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1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이자가 올라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면 5%의 이자를 줘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내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발행된 이 채권은 매년 5만 원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발행됐던 매년 2만 원의 이자를 주는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이 채권의 가격을 새롭게 흥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정확한 가격은 여기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뭐 대략 한 97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일 처음에 예시로 든 이 100만 원의 채권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 후에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채권의 가격 자체가 97만 원이 됐죠. 그러면은 제가 평가 손실 마이너스 3만 원이 생겨요. 대신 2만 원의 이자를 받았죠. 그래서 합치면은 1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이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이 채권을 갖고 있는 ETF의 가격도 상승, 하락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예시인데요. 이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이 ETF는 미국채 10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고요. 보시면 가격이 10,000원 밑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 또 비싸게 거래될 때는 12,000원 넘게 거의 13,00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미국채 10년물이겠죠. 그러면서 이 미국채 10년물을 추종하는 또는 이 미국채 10년물을 갖고 있는 ETF의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ETF들은 만기가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ETF예요. 그리고 새로 채권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만기를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시점에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지금 8개의 ETF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숫자는 만기월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12는 2023년 12월이 만기인 ETF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2312, 2410, 2311, 2511, 2312 뭐 이렇게 연도와 월이 ETF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한 거는 이 ETF가 갖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죠. 보통 국고채 또는 A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갖고 있는 ETF들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0만 원의 ETF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1년 후에, 자, 만기가 1년이 ET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 후에 100만 원 플러스 확정된 이자,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은 5만 원의 이자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105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 5만 원을 확정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100만 원에 상장시키고, 그리고 만기인 1년 후에는 ETF의 가격을 105만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1년 동안 이자를 만 원씩 5번 지급을 하고, 분할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에 채권의 가격은 금리 상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채권들과의 상대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1년 동안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5%의 확정 이익은 담보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텍스트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 ETF와의 차이는, 기존 ETF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기존 ETF는 롤오버를 하여, 롤오버는 채권을 매매해가지고 만기를 계속 늘리는 거죠.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은 새로운 채권을 사서 그 만기를 계속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채권 매매하면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일반 개별 채권과 달리 확정 수익을 담보할 수 없죠. 그런데 만기 매칭형 ETF는 만기 시에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개별 채권과 가장 유사하고, 또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확정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매월 또는 매분기 연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또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ETF 가격에 반영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또는 중간에 이 ETF의 가격이 변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장점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중도 매도해서,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ETF는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채권 매매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 계좌에서 이 ETF를 사게 되면은 개별 채권에 투자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특히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30% 의무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이 ETF를 사서 이 의무 비중 30%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 ETF는 이제 정기예금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ETF를 사게 되면 이 1년 후에 확정된 이익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정기예금과는 달리 앞서 본 것처럼 중간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정기예금과 달리 최소 또는 최대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사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액으로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5만 원, 10만 원만 있으면 뭐 수백 개, 1000개가 넘는 채권을 담고 있는 ETF를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채권을 매매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율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0.05%에서 0.1% 정도의 보수만 주면 됩니다. 대신 단점도 있죠. 네. 개별 채권은 매매 차익의 비과세가 되는데 ETF는 매매 차익의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뭐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건데요. 이 중도 매매하면 스프레드 비용 등이 발생하고 평가 손실이 가능한 거예요. 이 스프레드 비용이라는 거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동성이 많지 않을 때 제가 팔려고 하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고 살려고 한 사람이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만 충분하다고 하면 이런 스프레드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 손실도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중도 매매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반대 급부죠. 네.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발행할 때 ETF가 주겠다고 한 수익률과 달리 중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낮은 수익을 만기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개별 ETF 홈페이지에 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로 한번 KB스타 ETF 홈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kbstar.etf.com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마침 최근에 상장된 ETF라서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상품의 예상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가면은 현재 이 ETF의 이론가가 나오고요. 5204원이죠. 그리고 제가 이 ETF를 5100원, 네, 다소 싼 가격에 매수한다고 가정하고 그 가격을 입력을 해봤어요. 자,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ETF의 예상 만기 수익률은 5.9%인데 제가 좀 싸게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에 따른 수익률 플러스 0.23%가 붙고요. 여기에 ETF 비용을 뺀 0.08%를 뺀 최종 수익률은 6.0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KB스타 2511 회사채입니다. 네, 앞에 봤던 거는 1년 만기였고 이거는 3년 만기인 ETF네요. 자, 이 ETF의 이론 가격은 523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일 좀 비싸게 10원 비싸게 524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자, 두 번째 ETF 매수 가격에 따른 수익률 변화에서 마이너스 0.01%를 깎아먹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4%의 만기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수한 가격을 입력을 하면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 만기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개별 채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채권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에게 좋은 툴을 제공하는 ETF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계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